우울증 약을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한다고 하니 약은 먹지 않고 상담만 받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치료가 잘 되는 쪽에 속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원장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진료를 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의원에서 꾸준히 잘 치료받고 완쾌하여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반면에 몇 번 오셨다가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다시 힘들다며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두 번 오시고는 이후 소식을 알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다른 곳에 가셔서 잘 치료받으신다면 다행인 일입니다. 처음에 힘든 정도는 비슷했는데 경과가 다른 것을 보면 병의 중증도 뿐만이 아니라 치료의 성패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의 이유는 다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 자체가 중증일 수도 있고, 치료 과정이 잘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죠.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치료가 잘 되는 분들과는 제가 꾸준히 만날 수 있었기에 공통적으로 느낀 특징들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치료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하네요. 수용은 내가 병이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저라도 그렇게 생각이 들 테지만 본인이 정신과적인 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가장 힘든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암 판정을 받은 분들도 병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사실은 암이 아닐 거라는 부정의 단계를 거친다고 하죠. 반대로 병이 경할 때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처음 의원에 들르는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게 병원에 갈 정도인가 싶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유난 떨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었죠. 오히려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치료가 더 어려워진 경우에 속했습니다. 수용, 다시 말해 본인에게 병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병식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에는 6단계가 있습니다. 병식 중 가장 낮은 1단계는 자신에게 병이 없다고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대개는 의원에 찾아오지 않으시죠. 그 윗단계 중에 흔히 보는 3단계는 불편한 점은 인정하지만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는 단계고요. 가장 높은 단계면서 병이 가장 잘 치료될 수 있는 6단계는 자신의 병을 인정하고 치료와 변화의 필요성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수 있고, 따라서 관리도 잘 되고 치료 경과도 좋습니다. 다행히 용기를 내어 의원에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절반은 치료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병에 대해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진행해 볼 수도 있고, 조금만 끌고 나가면 회복의 길이 기다리고 있죠. 꾸준함은 특히 치료 과정에서 빛을 발하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는 한두 번의 방문으로 잘 해결되지 않기에 특히 주기적인 방문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의원에 들러서 이야기를 나누고 처방대로 약물 복용을 하고 치료자와 논의한 내용을 실생활에서 적용해보고 하는 것, 모두가 꾸준함을 필요로 하죠. 이러한 꾸준함을 갖추려면 그만큼 동기가 강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수용이라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약물 치료를 할 때에도 의사의 처방대로 충분한 기간 동안 집중적인 투약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 때만 의원에 와서 단기로 복용하는 식으로는 불필요하게 투병 기간을 늘리고 약물의 의존성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꾸준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성격의 탓을 할 수도 있지만 기분장애나 ADHD 등 병의 증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함께 치료하는 것이 예후를 좋게 만들죠. 융통성은 자신의 생각에 변화를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마다 삶의 방식이 있는데 누구나 본래는 자신의 방식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융통성을 가진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이 있고 그것들 또한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점점 겸손해지고 삶의 지평이 넓어지게 됩니다. 치료가 잘 되기 위해서도 기존의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겠죠.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줄 아는 사람이 예전에 제가 생각하는 정신이 건강한 사람에 해당하기도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치료자의 의견과 조언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가 하는 모든 말이 맞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다만 정신과적인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의원에 오는 분들은 도와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우울증 약을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한다고 하니 약은 먹지 않고 상담만 받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치료가 잘 되는 쪽에 속할까요? 결과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끝까지 유지할 경우에 치료에 필요한 시간이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약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이유로 중요한 초기 치료 가능성을 많이 줄였기 때문이죠. 바로 잡자면 약을 한 번 먹어서 계속 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나아지면 약을 줄여서 끊을 수 있는데 증상이 중하다면 중단이 어려워지는 것 뿐입니다. 다른 모든 병들이 그렇듯이요. 또 초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는 상담보다 약물 치료가 훨씬 빠르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죠. 이런 식의 합리적인 설명을 전문가가 했을 때 기존의 편견이 교정될 수 있는 분은 융통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치료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겠죠.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잘 되는 분들의 특징을 3가지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어쩌면 이 3가지는 곧 삶을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의 특징과도 다름이 없는 듯합니다. 치료를 받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면 우선은 주저없이 의원에 들르셔서 치료 과정에서 염려되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열린 마음으로 상의를 해보세요. 언급한 3가지 특징들은 의원에 오기 전에 이미 성격으로서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치료가 잘 되기도 하지만 도움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정신치료 과정에서 발전될 수 있고 그러면서 점차 치료가 잘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을 쉽고 편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셨기를 바라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